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경상북도의 두 번째 지역인 경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주시는 경상북도 남동쪽에 있는 인구 24만 명의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영천시 청도군, 남쪽으로는 울산시, 북쪽으로는 포항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 중 면적이 세 번째로 넓으며 서울, 고양, 광명, 부천시를 통합한 면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주시는 약 1000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고 불교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57년에 사로국이 경주 계림 일대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935년 신라가 고려에 합병된 후 왕건에 의해 경주라 부르고 신라 56대 왕 경순왕을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이 지역 일대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87년 고려 성종 때 개경, 서경, 동경과 함께 고려 3경을 이루었습니다. 1202년에는 무신정권에 대항하는 신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경에서 제해되어 경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침략으로 황폐화되었고 다시 동경으로 복권이 되어 고려시대 내내 주요 도시로 기능했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 말 계림부의 지명이 이어지다가 1394년 경주부로 개칭되어 조선 말까지 유지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위상은 높아 경상도의 경자가 경주에서 따왔고 부로 지정된 것은 지금의 광역시급 지위가 되었을 정도로 경상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안동시와 함께 남인의 구심점이었습니다. 1895년 전국 행정구역 개편 때 경주군이 되었고 1995년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관광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정입니다. 나정은 신라 건국설화에서 초대왕 혁거세 거서관이 처음 태어났다고 전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불국정토를 속세에 건설하겠다는 통일신라의 꿈을 드러내는 건축물로 불국정토에서 유래한 호국사찰입니다. 불국사의 창건은 시중 김대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28년 신라 23대왕 법흥왕의 어머니인 영제 부인이 창건한 것이 시초입니다. 김대성은 751년에 대대적인 중창을 시작하여 불국사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 때 가토기요마사의 방화로 사라졌다가 1750년 조선 영조 때 복원됐습니다. 세 번째는 골굴사입니다. 골굴사는 약 1500여 년 전 인도에서 온 광유스님 일행이 경주 함월산에 정착하면서 골굴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골굴사는 광유스님 일행이 인도의 석굴사원을 본떠 석굴사원 형태로 조성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굴사원입니다. 근래에 이르러 골굴사에는 불가의 전통수행법인 선무도 수련원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무예를 배우는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30대왕 문무왕이 674년 궁전 경주 월성 동쪽에 호수를 만들고 679년에 같은 위치에 동궁을 별궁으로 지었습니다. 이 시기는 나당전쟁이 마무리되면서 평화시대가 시작되고 전궁인 월성의 규모가 협소했던 것을 확장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동궁은 태자가 거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동궁과 월지는 안압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폐허가 되어 갈대가 무성한 동궁과 월지에 기러기와 오리들이 날아들자 안압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문사지입니다. 가문사지는 문무왕이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를 격퇴하고자 682년 문무왕의 아들 31대왕 신문왕 때 완공된 절입니다. 가문이라는 뜻은 대업을 이룬 것이 부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문무대왕릉이 있는 바다와 물길이 이어지게 만든 구조 등을 보아 문무대왕릉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가문사 건립 당시에는 절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으나 현재는 건물터와 가문사지 3층 석탑만이 남아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무대왕릉입니다. 문무대왕릉은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이룬 뒤 자신의 시신을 불교식으로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안장하면 용이 되어 불법을 떠받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언하고 지어진 곳입니다.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장사하였고 용이 드나들 수 있는 수로까지 파놓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견대입니다. 이견대는 신문왕이 문무왕을 참배하기 위해 문무대왕릉이 잘 보이는 바닷가 언덕 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신문왕이 용에게 만파식척을 받은 곳도 이견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견대에 존재하는 이견정은 신문왕 때 만든 건축물은 아니고 1970년 발굴로 건물 위치를 확인한 후 안압지 등에서 확인한 신라의 건축 양식을 추정해서 1979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 33대왕 성덕왕을 기리고자 아들 경덕왕 시기 주조를 시작하여 771년 손자인 36대왕 해공왕 때 완성된 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데 에밀레하고 울린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마지막 관광지는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 시중이던 김대성과 이성룡이 창건해서 774년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1891년 풍양조씨 가문에 의해 석굴암이 중수되었다는 기록을 마지막으로 방치되었고 이후 1907년 토암 산령을 넘어 동해안 지대로 배달을 가던 우체부로 인해 범곡 근처에서 재발견됐습니다. 그 뒤에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부 때 재보수를 하여 그 위에 돔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콘크리트 돔 사이에 들어있는 더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여름이 되면 굴 내부의 상대 온도와 상대 습도가 급격히 낮아져 석굴 벽면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서울대 기계공학과 김효경 교수가 투입되어 석굴암을 밀폐하고 에어컨을 가동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천동과 강동면입니다. 동천동은 형산강 줄기인 동천주위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동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면이란 이름은 형산강의 동쪽에 있다는 뜻으로 안강읍의 옛 이름인 강서면과 대칭되어 사용됐습니다. 강동면 출신 인물로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겸 남인 이현정, 대법원장 조이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도동과 용광동입니다. 선도동의 동명은 선도산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용광동은 마을 뒷산인 소금강산이 용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조선시대 말부터 용광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건동입니다. 성건동은 경주시의 건방이 되므로 그 뜻을 따서 성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건동 출신 인물로는 소설가 김동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월성동과 황성동입니다. 월성동은 왕궁으로 추정되는 반월성, 동궁, 황룡사, 첨성대 등 경주시의 문화재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그리고 황성동은 옛 신라의 성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동명은 해자와 성에서 따왔습니다. 황성동은 경주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월성동 출신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겸 경주교촌 최부잣집 12대손 최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황남동입니다. 황남동은 대릉원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동명이 유래했습니다. 대릉원이라고 하면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이 있는 고분군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안강읍입니다. 안강읍은 편안하고 건강함을 추구하는 염원적 의미에서 지어진 동 이름입니다. 안강읍 출신 인물로는 부산시 최대 폭력 조직 칠성파두목 이강환, 이학박사 황수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외동읍입니다. 외동읍은 경주시의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읍입니다. 외동읍은 경주 최대 공업지역으로 주된 공업은 자동차 부품이 있는데 1987년 창립한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다스가 소재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내남면입니다. 내남면은 경주 시내 남쪽 방향에서 안쪽에 있는 면이란 뜻입니다. 내남면 출신 인물로는 작가 유시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은 현곡면입니다. 현곡면은 소현천을 중심으로 작은 분지를 이루고 있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현곡면은 경주 시내와 가깝고 경북의 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현곡면 출신 인물로는 동학 초대교조 최재우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신라의 역사이자 경상북도 두 번째 지역인 경주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